일단은 결과 먼저 보고 진행을 할게요. 보여주세요. 네. 오, 쉽죠. 그다음에 이거 유형을 바꾸고 나서 엄청 잘하는 거 아니야, 다들? 아니 유리 내가 있잖아요. 현재 연리고 나니까 현재 연리인지 과거 쓰는지 과거네라고 과거 쓰는지 오케이. 맞아. 오케이. 이렇게? 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답지가 없다고? 이거요? 이거 그거지 말고. 본교재. 본교재는 그 이제 너가 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지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줄게. 유형을 바꾸고 나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잘해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이제 이유를 쓰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긴 한데 우리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 정도면 보이나? 뒤에? 보여요? 여기 사연이 잘 보이니? 뒤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밑줄 쳐져 있는 것만 쭉쭉쭉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자, easily 부사 나왔으니까 형용사 대 부사 물어보는 문제겠지? 자, 형용사라면은 보어로 쓰이거나 뭐 명사를 꾸며줘야 될 텐데 일단 브로즈라는 단어가 당연히 보어를 받을 리도 없고 얘가 뭐 꾸며주는 명사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부사가 맞겠죠. 앞에 나와 있는 브로즈를 수식한다. 그 다음에 2번 여기 나와 있네요. because에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거는 여러분 문제 의도가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because slash because of slash 라는 문제, 즉 전치사 대 접속사 문제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because slash why slash 이렇게 문맥을 물어보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뒤를 봤을 때 women's skin is라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전치사 접속사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럼 따라서 that's because냐 that's why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겠죠. 자, 이거는 뭐 제가 독해 시간에도 여러 번 했던 건데 that's because는 뒤에 원인, 앞쪽이 결과가 나오고 that's why는 앞쪽이 원인, 뒤쪽이 결과. 이제 반대로 나온다. 근데 이제 뭐 원인, 결과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냥 해석으로 구별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that's because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하면 되겠고 that's why는 그냥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었죠. 앞 내용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여성은요 더 쉽게, 그러니까 남성보다 더 쉽게 멍이 드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성의 피부가 자연적으로 더 얇기 때문이다 라고 원인이 뒤에 나오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2번도 역시나 문제될 게 없다. 자, 다음에 3번 보자면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 구문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비교 구문은 기본적으로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뒤에 나와 있는 이 비교하는 대상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이 여성의 피부와 남성의 피부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 대명사 man's로 써준 거고 아까 몇몇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소유 대명사 대신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문법상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보자면
뭐 너무 쉽죠? enough의 위치에 관련된 건데 enough가 지금은 이 hard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여 있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어야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에 있는 broken은 뒤에 나와 있는 bassed를 수식하는 이제 PP형이 된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꾸밈받는 명사 이 녀석 입장에서 얘가 부러뜨린 건지 아니면 부러진 건지 이걸 봐야 될 텐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 basset, 혈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부서진 얘 입장에선 부서지는 게 의미적으로 적절하니까 broken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요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였는데 잠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절 이하라는 녀석이 앞에 나와 있는 color를 수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앞 내용을 봤을 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자, bruises appear dark red 주어 동사 보고 나왔고 but quickly change 역시나 이 앞에 나와 있는 appear와 병렬 구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전치사 to에다가 명사 the classic black and blue color라는 명사까지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 color까지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뒤에는 당연히 수식어가 와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대절이야 전체가 수식어로 쓰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대시라는 녀석이 수식어, 즉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고 했을 때 이 대시 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는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댓 구문 있죠? 소댓이나 서치댓 이런 구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주로 부사절을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뭐 소나 서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사절은 아니고 형용사절이겠거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대시 형용사절로 쓰인다면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밖에 없겠죠. 즉 뒷부분이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뒤를 봤을 때 everyone이라는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녀석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동태가 나와버렸어. 수동태는 얘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be associated with라는 표현을 사실은 더 많이 쓰죠.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다? 얘가 완전한 문장, 전치사에 대한 명사까지도 완전한 문장. 뒤가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이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인 associate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3인칭 단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associate A with B 하면은 이제 A를 B와 연관짓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관계사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신 분들이 이런 걸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혹시 요 자리에 대시 아니라 만약에 이제 여기는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이제 쉬웠는데 만약에 밑줄이 없는 문제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밑줄 없었을 때 쌤 여기에서 대시 아니라 소유격 후주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유격은 원래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뒤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불가능한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의로 연결했을 때 말이 어색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색깔의 모든 사람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이상해지잖아. 그치? 색깔의 모든 사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소유격은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로 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6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1번이 여기 있네요. 자, 일단은 완료 진행형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렇게 완료형의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거는 웬만하면 시제 문제라고 생각하면 너네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완료형을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쪽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면 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뒤에 since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이래로 해오는 중이다 라는 이 since가 있기 때문에 완료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1번은 문제될 게 없고요. 2번 보자면 이제 invented라는 형태가 나왔는데 얘들아 봐봐. 여기서 movies라는 주어가 나왔고 invented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지금 과거형 동사로 쓰여 있지, 그치? 자, 우선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since가 현재 완료와 함께 어울려서 다시 쓸게요. 앞에 예를 들어서
have pp가 나와 있어. 이거 뭐 앞뒤는 상관없어요. 자, have pp 어쩌고 나온 다음에 이 since가 나왔다고 한번 쳐보자. 그럼 since는 이때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이때 이 since가 이 뒤에 이제 절의 형태를 이제 만약 쓴다고 하면요, 뒤에 과거 시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since는. 그래서 뒤에 만약에 주어 동사를 쓸 거라면은 이 동사는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 과거 시제 이후로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맥락이 돼야 되니까 since 뒤에 과거 시제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동사형에서 따져봐야 할 게 시제가 맞냐, 수일치가 맞냐, 태가 맞냐, 이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일단은 시제는 문제될 게 없죠? since 뒤에 나왔으니까. 과거 시제니까 수일치 따질 필요 없죠? 그럼 남는 건 뭡니까? 태밖에 없어요. 태, 능동태, 수동태. 자, invent는 뭐뭐를 발명하다라는 뜻으로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일단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영화가 뭔가를 발명했다라는 말 자체도 어색하죠. 영화가 발명된 이래로. 이게 문맥상 적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 수동태, were invented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2번은 틀렸었고요. 3번 볼게요. 이 3번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거 틀리신 분들이 아마 좀 있을 겁니다. 3번이 되게 좋은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이 suggest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뭐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 이런 동사가 나오면 대절에 있는 내용이 당위성을 나타낼 때 이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 뭐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suggest라는 거는 제안하다라는 뜻 말고 시사하다 또는 암시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애초에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should와 함께 어울리지조차도 못합니다. 제안하다의 뜻일 때 우리가 should랑 잘 어울린다는 거지 시사하다, 암시하다랑 우리가 should랑 잘 어울리진 않아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설령 얘가 제안하다라는 뜻이라 할지라도 대절에 있는 내용이 어떤 일반적인 또는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적 정보라는 건 어떤 팩트 전달을 말하는 거야.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팩트를 전달할 때는 우리가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류의 동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결국에는 해석해봐야 된다는 거야. 결국엔 해석 문제야. 이거는요. 해석 문제. 그래서 해석을 해봤을 때 얘가 혹시 시사하다나 암시하다는 아닌지 또는 대절의 내용을 내가 should를 넣어서 즉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했을 때 어색하진 않은지 이걸 여러분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 문장은 두 개가 다 어색한 거야. 오케이? 제안하다도 아니고요. 해야 한다를 집어넣었더니 역시나 말이 이상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해석을 해봤을 때 그 스크린라이터들이 제안하다, 시사하다, 암시하다 셋 중 하나겠죠. 자, 뭐냐면요. Adapting a book for the screen. 여기서 스크린이라는 건 그냥 영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화를 위해 책을 각색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각색시키는 게 종종 어렵다. 자, 영화를 위해 책을 각색하는 게 어렵다라는 건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거지 어려워야 한다 이러면 말이 이상하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should를 넣었더니 말이 이상하고 게다가 스크린라이터들이 이걸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사하다 또는 암시하다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즉 3번은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버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대절이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이고 시제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is라고 써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3번에 대한 이유를 쓸 때요.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이 있어야만 정답입니다. 즉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답에다가 앞에 adapting에 3인칭 뭐 동명사 주어 나왔으니까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만 쓰면은 이건 잘못된 풀이법이에요. 알겠죠? 이 suggest라는 놈이 나왔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요것도 괜찮은 류의 문제 패턴입니다. 고등부에서. 자 이게 어떤 문제 패턴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절이나 왓절, 그러니까 절을 목적으로 받는 녀석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패턴으로 나오냐면 지금 4번에 써 있는 것처럼 주어 동사가 일단 나온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절을 이렇게 쓰죠. 바로 대절이든 뭐 왓절이든 뭐 이렇게 쓰죠. 쓰는데 문제는
요 사이에다가 그냥 이 전면부를 껴버리는 거야. 이렇게 껴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잘 봐. 뭐가 문제냐면 이제 부분 분석을 할 때 마치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절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디테일, 즉 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걸 노린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봐봐요 얘들아. describe라는 거는 뭐뭐를 설명하다, 뭐뭐를 기술하다, 묘사하다 이런 뜻인데, 즉 뒤에 목적어를 받는 동사라는 거야. 뭐뭐를 묘사하는 거니까. 근데 전명구가 나왔잖아. 이건 당연히 목적어가 될 수 없겠죠. 전명구가 어떻게 목적어가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대절이야를 빼고 봤을 때 여기까지만 보면 불완전한 문장이구나 라는 걸 니네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럼 불완전한 문장, 여기까지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뒤에는 명사절이 나와야겠구나 까지 너네가 생각했다. 그러면은 게임 끝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앞부분까지의 구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자, 근데 명사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is라는 동사가 바로 등장했으니까 우리가 주어의 역할을 하면서 명사절을 이끌어줄 수 있는 what밖에 안 되겠죠. what. 여기서는 이제 의미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그 캐릭터의 그 뭐 등장인물의 머릿속에 있는 머릿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게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적합하겠다. 자, 그래서 4번도 어색한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결정적인 단서가 크게 3가지나 됩니다. 얘는 엄청 많아요, 단서가. 첫 번째는 scene, 두 번째는 those stories, 이게 두 번째 단서. 세 번째는 뒷부분입니다. 이 애니메이티드 뒷부분, 이 비어있는 부분. 하나 더 말하자면 해석까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난이도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단서가 워낙 많으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단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C라는 걸 보자마자 여러분은 지각 동사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중딩 때 배웠다시피 이 지각 동사는 지각 동사의 목적어의 동사 원형 또는 ing 또는 pp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3가지가 다 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될 게 없고, 두 번째, 우리가 동사원형과 ing는 둘 다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pp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냐? 잘 알다시피. 자,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 이렇게,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pp를 쓰면 되겠죠. 더 쉽게 말하면 얘가 뭔가를 하는 거면 동사원형 ing, 얘가 뭔가를 당하는 거면 pp를 쓰면 되지 않냐? 그렇지?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애니메이트가 생기를 불어넣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야기들이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거겠죠.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PP형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봤고, 마지막 단서. 애니메이트라는 게 생기를 불어넣다, 뭐뭐의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즉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수동형 PP를 써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단서가 많죠. 자, 그래서 얘는 문제될 게 없고요.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문 분석이 중요하겠죠. 앞에 나와 있는 요거를 좀 너네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rob A over B.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A에게서 B를 빼앗아 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B 부분이 목적어처럼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이 remind 같은 것도 좀 비슷해요. remind A over B.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뒤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목적어처럼 해석을 하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냥 수거로 외우는 게 더 좋아. 문법적인 거보다. 문법적인 설명을 조금만 해주자면,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사형식처럼 해석되는데 사형식으로 못 쓰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뭐에게 뭐뭐를 하다 이렇게 사형식처럼 해석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애들이 몇몇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이런 애들이에요. rob A over B, remind A over B. 이런 애들이 이제 사형식으로 못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에게 약간 간접 목적어처럼 해석이 되죠. A에게 B를 빼앗아 가다 이런 식으로. 자, 어찌됐든 간 이거는 뭐 어휘가 중요한 거였고, 이어서 보자면 뭐 별거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의 전명구 수식어가 됩니다. 즉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따라서 뒷부분은 수식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역시나 알 수 있고요. 소댓 구문이나 서치댓 구문 아니니까 관계 대명사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부분에 보면 콤마가 나와 있죠. 따라서 계속적 용법인데 계속적 용법에서 우리가 that을 쓸 수 없으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 part of the joy of reading 사람 아니기 때문에 which로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주의할 점 앞에 콤마 나왔네 that 안 돼 이렇게 풀지 말라고 했어. 이거는 중딩이 푸는 방식이에요. 중딩이 푸는 방식. 우리 나름 상위 클래스잖아. 그렇지? 우리 그렇게 풀지 말자고.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한 과정을 잘 기억해 주세요. 대시라는 거는 여러분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다 가능해요. 전부 다 가능해. 근데 대 앞에 콤마를 못 쓰는 경우는 오로지 관계대명사 대만 불가능한 거야. 관계대명사 대만. 그러니까 나머지 접속사 대시라던가 이런 애들은 다 쓸 수 있어요. 앞에 콤마가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얘가 관계대명사라는 걸 먼저 밝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콤마 있다고 무조건 대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일 테스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이제 책을 좀 볼 건데 잠시만요. 우리가 오늘 5, 6 할 차례인가? 맞니? 네. 오륙이면 어디냐? 92쪽인가? 맞나요? 여기부터 좀 같이 볼게요. 자, 5, 6 부분을 볼 건데 선택형 어법은 안 보겠습니다. 선택형 어법은 이제 난이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여긴 안 보고 우리 이제 직접 푸는 그러니까 밑줄형 어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2번부터 한번 볼까? 2번? 92쪽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같이 보죠. 2번 문제는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고1 수준 치고 그냥 딱 적절하게 고2 수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고1 수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 유형은요. 자,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동사 관련, 동사 관련, 절 관련, 동사 관련, 절 관련. 됐어요? 쌤이 쓰는 그 번호 4가지 버전에서 1, 2번만 나왔다. 1, 2번. 동사 관련, 절 관련. 이 문제만 나왔네요. 자, 일단은 어떤 문제를 풀던 간에 제가 늘 강조하는 구문 분석을 먼저 하고 시작하면 좋을 텐데 사실 니네가 이 구문 분석하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면은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다 구문 분석 안 하고도 이제 푸실 수가 있어요. 뭐 가령 1번 같은 문제를 푼다 치면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속성으로 하면 앞에 일단 and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얘랑 얘가 연결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have가 나와 있다. 그러면 딱 보자마자 느낌 오죠?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래서 그럼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 녀석을 동사원형이 아니라 혹시 PP로 써야 되는 건 아닌가? 여기까지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안 된다. 자, 어떻게 구분하는가? 빨리 하는 방법은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를 보면 될 텐데 the same here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능동형 동사원형 맞구나 이렇게 풀 수 있다. 정리됐나요? 좀 빨리 하는 버전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과정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면 2번에 keeping ing가 나왔습니다. ing가 문장 맨 앞에 나왔다는 건 둘 중 하나겠죠. 첫 번째는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거나 아니면 분사 구문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동명사 주어라면 당연히 이 녀석에 대응되는 3인칭 단수에 맞는 동사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콤마로 끊겼으니까 여기까지 한 덩어리일 텐데 동사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keeping은 분사 구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 이제는 keeping 쓸래 아니면 kept 쓸래? 즉 ing 쓸래 pp 쓸래?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능수동 문제인데
뒤에 this라는 목적어가 역시나 나와 있죠. 그럼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능동형을 써야겠구나라는 걸 역시나 알 수 있죠. 그래서 keeping이 맞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와 있는데 일단 앞문장을 먼저 보자. 자, 앞에 얘는 구문문석이 좀 필요하겠죠? 절 관련 어법이니까. 그럼 주어, 동사에 the only artist라는 보어 나왔고요. in the world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사 수식어예요. 자,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만 봐봐. in the world까지만 보면 완전한 문장이죠. 너는 이 세상 유일한 예술가이다. 끝났잖아 완전한 문장. 그럼 얘는 일단 수식어 자리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관계대명사 맞겠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왜냐면 또 뒤를 봤을 때 이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which라는 놈이 얘를 꾸며주는 건지 아니면 얘를 꾸며주는 건지를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꾸며주는 거라면 which가 맞겠지만 얘를 꾸며주는 거라면 뭐를 써야 될까? 수? 안타깝게도 수 아닙니다. 네. that으로 써야 돼. 왜 그럴까? 그래, only 때문에 only. 됐어요? 기억나시죠? 참고로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답지나 해설지 쪽에는 이게 후 또는 대시라고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후는 안 됩니다. 이게 only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간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수문이 책 없어요? 방금까지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이씨 뭐야 이 자식아 빨리 찾아봐. 아이씨 이거만 듣고만 있으면 어떡해. 근데 진짜로 찾아봐요. 프린트아웃. 일단은 설명할 테니까 찾고 있어봐요. 자, 어찌됐든간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팁을 줄게요. 지금 선행사가 artist일까 아니면 the world일까 이제 이게 문제잖아. 그러면 얘가 어쨌든 이름이 뭐야? 관계 대명사 아니야 대명사. 그러면 artist를 대신한다면은 artist를 여기다 넣어보면 되고 the world를 대신한다면 the world를 여기다 넣어서 해석해보면 돼. 그럼 봤을 때 can draw the way you do. 자, 너가 하는 방식을 그린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그릴 수 있답니다. 그 그리는 게 artist가 그리겠어, world가 그리겠어? 당연히 artist가 그리겠죠. 됐어요? artist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야. 따라서 얘는 which가 아니라 that을 써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3번 나왔네요. 찾았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이거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엄청 좋습니다. 알아두시면요. 우리 원래 동사풀이 과정 있죠. 동사풀이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사 관련.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자, 동사에 밑줄 쳐져 있다. 그럼 맨 처음에 뭐 하라 했어 내가? 맨 처음에 부문분석해서 뭐? 얘가 동사냐 아니냐를 먼저 파악하라 했어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게 1단계. 자, 그럼 2단계.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뭐 결과가 나오겠죠? 부문분석을 하면은. 자, 동사 자리가 맞다면 뭘 신경 써라? 아까 얘기했는데 동사 자리가 맞다면 뭐 수일치, 시제일치, 태 이 세 가지를 신경 써라.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 뭘 맞는 걸 쓰냐고. 그러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준동사를 써야겠죠. 준동사, 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분사 쓸래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팁을 좀 줄게요. 이 팁을 이제 여러분이 좀 잘 알게 되시면요, 그 과정이 좀 더 줄어들 겁니다. 자,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는 경우입니다. 비동사 밑줄. 자,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는 경우는요, 얘는 문제 의도가 웬만하면 둘 중 하나예요. 웬만하면. 고등부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수일치입니다. 이 비동사 갖다가 시제 문제를 내진 않고요. 태는 당연히 나올 리가 없겠죠. 비동사는 자동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대동사 문제입니다. 대동사.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웬만하면 두 문제예요. 웬만하면 둘 중 하나야. 자, 고1 수준에서는 1번이 잘 나오고요. 고1 2학기 이후로는요 2번이 잘 나옵니다. 보통 수능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작년은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재작년에 나왔었어요. 대동사가. 대동사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해석을 해봐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대동사가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참고로 미리 말하면 얘는 수일치 문제예요.
미리 말하면 앞에 나와 있는 exploring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 문제될 거 없다.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명사가 s 붙어서 혼동을 주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난이도가 되게 낮은 건데 이거 말고 이 대동사가 나오는 패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좀 많이 나오는 두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as라는 놈을 이용하는 건데 as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옵니다. 도치돼서 나와요. 여기에서 이 동사 자리에 대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 동사 자리 여기다가 대동사. 이때 as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뭐뭐 하듯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 하듯이, 뭐뭐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석하고요. 이게 첫 번째 패턴. 좀만 더 아래다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요, 소동사 주어 패턴으로도 잘 나옵니다. 소동사 주어. 이때는 so 대신에 뭐 neither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니면 neither 대신에 nor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뜻이에요.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소동사 주어나 neither. 이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동사가 전부 다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의 이 대동사의 의도는 뭐냐면 is 쓸래, does 쓸래, was 쓸래, is 쓸래, does 쓸래, was 쓸래, did 쓸래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이게 또 고1, 2 수준이랑 또 고3 수준이 좀 다르거든. 근데 내가 그냥 가볍게 소개만 해줄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일단은 얘네들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자면 얘가 뭐뭐 하듯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얘네 둘은요 뭐뭐 또한 그러하다입니다. 이 소동사 주어는 주어 또한 그러하다. neither나 nor 동사 주어는 주어 또한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어 또한 그러하다, 주어 또한 그러하지 않다. 됐니? 그래서 앞에 이제 긍정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쓸 때 이제 소동사 주어, 앞에 부정의 말에 대해서 또한 그러하다 할 때 neither 또는 nor 동사 주어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또 wasn't나 didn't를 쓰진 않아요. 얘가 이미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됐니? 자, 일단은 해석은 그렇게 되는데 고1, 2 버전과 고3 버전의 차이를 보여줄게. 자, 고1, 2 버전에서는 이 대동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가볍게 들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이제 비동사라면 당연히 비동사로 받으면 되겠고, 일반 동사가 나왔다면은 일반 동사 do나 did나 does를 쓰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뭔지만 살펴보면은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고1, 2 수준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고3 수능 수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예시로 예를 들어 앞에 made란 동사가 나왔다고 쳐볼게. 이렇게 밑줄은 없고요. made란 동사가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as 이렇게 써볼게요. did 쓸래 아니면 was 쓸래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렇게 쓰는 게 좀 낫겠다. 이거는 도치되는 경우도 있고 도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게 도치가 되냐 마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봐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고1, 2 버전에서는 아주 간단해. 그냥 made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did 이렇게 골라버리면 끝이거든. 이러면 끝인데 이게 안타깝게도 고3 수준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앞에 나온 동사가 일반 동사여도 was로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야. 수동태로. 오케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재작년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 하라는 소리야? 해석해보라는 소리예요. 해석해봐라. 오케이? 근데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표면적으로는 대동사 문제예요. 표면적으로.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능수동 문제죠. 능수동 문제. was made면 수동이고 did 쓰면 능동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능수동 문제인데 원래 우리가 능수동을 풀 때는 편하게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풀었죠. 근데 애초에 대동사는 이 내용 전체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뒤를 보고 판단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뭘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하는 거면 did고 얘가 당하는 거면 was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또 대명사로 나와 있어. 그럼 이 대명사가 가리킨 거까지 찾아야 돼. 그러니까 대명사 문제까지도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대동사 문제인데 지금 무려 4가지가 섞여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쓴 요 패턴이 실제 재작년 수능에서 나왔던 패턴입니다. 정답이 2번인 거 그랬고요. 동사가 made였는지 잘 기억 안 나. 이건 그냥 쓴 거예요. 어쨌든 요런 패턴으로 나왔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3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국에 어법도요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게끔 자꾸 시험을 이제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석 연습을 좀 잘 하셔야겠죠. 자, 어찌됐든 여기 나와 있는 4번 같은 경우는 뭐 대동사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자, 일단 5번 보면 시작이 여기입니다. pay attention부터. 앞에 전치사 to가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 요 덩어리가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해야겠죠. 즉 명사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what을 썼다라는 거는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뒤를 보시면 You like most about your drawings. 자, about your drawings는 전명구니까 빼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most라는 거는 가장 많이라는 뜻의 즉 much의 최상급입니다. 부사예요, 부사. 가장 많이. 그러니까 너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것이 되겠네요. 즉 like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what이라는 녀석이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3번.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4번은 이제 제가 오늘 테스트에서 냈기 때문에 4번은 건너뛸게요. 3번만 봅시다. 자, 일단은 있어보시죠. 동사 관련. 그 다음에 that, 절 관련 또는 대명사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동사 관련. 그 다음에 동사 관련입니다. 거의 다 동사 관련 나왔죠? 자, 1번부터 볼게요. established가 이제 나온 걸로 봐서는요, 이 녀석이 이제 지금 PP형이냐 IN형이냐 이런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왼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인데요. When you have a brand라는 이미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 응. 그러면 뒤에는 수식어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already는 이 녀석을 수식하는 거겠네.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고, 이 형용사는 그럼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브랜드, 명사를 수식하겠죠. 그러면 브랜드 입장에서 얘가 설립하는 걸까, 설립되는 걸까? 당연히 설립되는 거겠죠. 문맥적으로. 그리고 establish 뒤에 역시나 목적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동사,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대시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얘는 절 관련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구문 분석을 다 해봐야 됩니다. 앞문장을 봤을 때 instead of changing the position of a brand,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 부사도 나왔고요. that하고 maybe가 바로 나왔어. 그러면 일단은 봐봐. 이게 가능성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얘들아. that 자체가 주어이거나 아니면은 이 that절이 명사절 주어로 쓰였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절의 형태로 주어라면은 that은 무조건 정답이 안 되겠죠. 여기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what이 정답이 돼야겠죠.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뒤에 동사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 maybe를 제외한 동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cheaper and more effective in the long run. 여기서 끊기고 to give a new product a totally new name. 없네요. 동사 자리가 없는 걸 보니까 그럼 얘가 문장의 동사겠네. 그럼 당연히 따라서 얘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거는 쌤 개인적인 생각인데 2번이 문제가 별로예요. 좀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대세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웬만하면 절 관련으로 문제를 내요. 됐을래, 왔을래, 됐을래, where 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데 지금 일단 절 관련 문제는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났죠? 앞에는 수식어니까 빼버리고요. 여기 이 that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뒤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절 관련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대명사 문제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that이란 녀석을 이용해서 대명사 문제를 낼 때는 사실 웬만하면 됐을래, 도즈쓸래밖에 안 돼요. 됐을래, 도즈쓸래. 그러니까 이제 수일치 문제를 내는 거죠. 단수복수 문제. 이걸 내는 건데 지금 딱 보더라도 단복수를 물어보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가 됐을래, 도즈쓸래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정규 수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를 내는 패턴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이 됐을래, 도즈쓸래는 보통 어떤 패턴입니까? 한 문장 내에서 이제 명사가 반복될 때죠. 일단 이게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비교하는 상황에서 많이 쓰인다 라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hat 또는 does가 수식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수식을 받아요. 주로 수식을 받는, 주로가 아니라 거의 다 수식을 받는데 수식을 받아요.
근데 이제 누구의 수식을 받냐면요. 둘 중 하나인데 보통 전명구의 수식을 받거나 아니면은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이 전명구 같은 경우도 오브가 제일 많이 나와요. that of, those of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비교를 하는 상황이라면 얘네가 좀 뒤쪽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왔잖아. 지금 대시라는 놈이. 그러니까 일단은 뭐 명사를 뭐 반복하고 나발이고 뭐 할 만한 게 없고 비교하는 상황도 아니고 대시 수식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얘는. 문제가 그러니까 좀 별로다. 문제가 좀 별로라고 말씀인데 일단 구문 분석을 한번 해보자. 얘가 주어라는 거 알았으니까. 자 그럼 cheaper and more effective 보어 나왔고 in the long run 전명구 나왔습니다. 근데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네. 이 to 부정사의 정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뒤를 봤을 때 to give a new product a totally new name.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생산하는 것. 그러니까 생산해서 이름을 부여하는 거가 되겠네요. give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이 사실 미리 말하자면 여기가 진주어예요. 진주어.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가? 가주어 자리. 그래서 이시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이시. 그럼 얘가 가주어 진주어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조금 우리가 해석을 해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뒷문장이 진짜 진주어라면은 네모가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싸고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만약 가주어 진주어라면. 그러면 뒷문장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완전히 제품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더 싸고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되게 깔끔하게 해석이 되죠. 따라서 이 네모가루가 진주어, 이 녀석이 가주어 자리구나. 그래서 it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나왔고요. 자, 3번 보자면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형용사 부사죠. 여기 became. 보호를 받는 동사니까 형용사 자리. 끝. 아주 심플하게 끝나죠. 그 다음에 4번은 얘들아 would have pp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뭘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뭘 것 같아? would have pp면은? 그러니까 조동사 have pp잖아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게 뭘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추측성의 의미는 맞아요. 근데 조금만 더. 조동사의 have pp에 밑줄이 쳐져 있어. 조동사의 have pp. 얘랑 짝인 게 있는데 힌트. 짝꿍이 있어. 짝꿍. 뭘까?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아니에요. 뭘까? 조동사의 have pp. 아쉽네. 바로 여기에 나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냐면요. 사실 가정법 쪽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법.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말한 게 다 맞아요. 우리가 조동사의 have pp가 나오면은 얘가 어떤 시제로 해석이 됩니까? 조동사의 have pp는 기준보다 이전 시제. 맞아요. 보통은 과거 시제로 해석이 됩니다. 과거 시제. 과거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must의 동사원형 쓰면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must have pp 나오면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한 시제 앞서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동사의 have pp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과연 과거 시제가 맞느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 녀석에 밑줄 쳐져 있다면 여러분이 두 가지로 의심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시제 문제다 이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시제일치 문제다 이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법 어떻게 쓰는데 if 주어 had pp에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 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가정법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니네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봤을 때 미리 말하면 여기서는 가정법은 아니네요. 그냥 과거에 대한 그냥 불확실한 추측성을 말하는 거니까 단순 시제 문제라고 보시는 게 더 적합하겠습니다. 자, 일단 봤을 때 laundry detergent 여기부터 좀 볼게요. 그래서 그 이제 detergent라는 게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저기 뭐야 그 빨래할 때 넣는 거 그 뭐냐? 세제가 기억이 안 났어. 아무튼가 그 세제 세탁 그 세제가 뭔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pressure가 뭐 pressure라는 거는 뭐 누르는 기계를 말한 건지 뭐 아니면 진짜 압박감을 말한 건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was probably on to introduce ivory detergent. 이 ivory detergent를 이제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여기서 뭐 그 pressure가 있었을 것이다. 이 pressure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앞뒤 내용을 모르니까. 어찌됐든간 이어서 보자면 하지만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였다라고 말했는데 잘 봐. 지금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는 게 앞에서 지금 시제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보자면 여기에서 아이보리 워즈. 자, 아이보리가 이런 브랜드였대. 여기서부터 지금 예시가 시작되는 거잖아. 아이보리라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가 이런 브랜드였으니까 이랬었고 이랬었고 이랬었다. 당연히 과거 시제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과거 시제로 이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조동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과거에 맞는 시제. 그래서 조동사의 have pp라는 형태를 써줬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was 나왔고요. 됐니? 여기서 비로소 now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뭐 뒤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쓴 건데 사실 여기에서도 이 had라는 놈을 쓴 게 now the new detergent concept.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이러한 이제 세제 컨셉이 새로운 이름으로 하여금 to match. 여기서의 to match는 근데 이게 사역동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매칭시키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5번은 좀 자연스럽게 틀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제 유형 자체가. 이게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would의 동사 원형과 would의 have pp 이제 요게 이제 좀 헷갈릴까봐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더워. 자, 일단 말씀드리면 would의 have pp를 쓴다는 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했었는데 과거에 어떤 불확실한 추측성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would의 have pp라는 형태를 쓰거든요. 얘는요. 그러니까 그냥 would의 동사 원형은 사실 뭐랄까 물론 얘도 추측성의 의미가 있지만 얘는 과거 시점에서 뭔가를 할 것이다라는 예정의 의미에 좀 더 가까워요. 과거 시점에서 뭔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는 어렸을 때 뭔가를 할 것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었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당시에 뭔가의 예정. 그때는 우리가 보통 would의 동사원형을 많이 쓰는 편이고 would의 have pp를 쓴다는 거는 과거에 뭐뭐 했을 것이다. 아마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어떤 추측성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용을 봤을 때 뭐 그 위치를 변경하는 거를 의미했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맥락을 봤을 때 그냥 과거 사실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추측성? 그러니까 불확실한 추측성? 아마도 그랬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이런 걸 의미했을 것이다. 이 아이보리의 어떤 포지션의 변화를 아마 의미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불확실성 추측이기 때문에 would have pp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이 시제 파트가 나오면 조금 복잡한 게 뭐냐면 이런 거가 되게 애매해서 그래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런 거가 애매해서. 그래서 보통은요, 이 시제 관련된 문제가 학교에서 등장할 때는 일반적으로 좀 명확한 단서를 좀 주는 편입니다. 이게 애매한 이제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단서를 준다는 건 뭐냐면은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이 명확하게 과거를 나타낸다 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가정법으로 나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명확한 단서를 주는 편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5번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문제예요. 얘도 아까도 이제 뭐 잠깐 얘기했지만 이 head라는 걸 이제 우리가 사역동사로 본다면 역시나 또 match라고 그냥 답을 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반드시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겠죠. 됐니? 어쨌든 아까 정답이 2번 나왔다. 3번은 그래서 나름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4번은 패스하고 1번 패스하고 2번을 좀 보겠습니다. 2번. 보십시오, 같이. 2번은 지금 문제를 쭉 보니까 뭐 얘도 뭐 비슷하네요. 지금 봤을 때.
일단 1번 showing 동사 관련, 2번 형용사부사, 3번은 뭐 절 관련, 그 다음에 another 얘는 뭐 대명사 쪽 나왔네요. 그 다음에 얘도 사실은 이제 대명사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한 번씩 보자. 일단은 showing이라는 ing가 나왔는데 요 녀석이 일단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먼저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when이 시작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콤마까지를 한 덩어리로 많이 붙여. 그러면 뒷부분을 봤을 때 news agency 주어 나왔고 twisted 동사의 the fact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왼절인 것 같긴 하네요. 자 보셨을 때 American Cancer Society가 주어 나왔고요. religion 동사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왼절에 동사 나왔으니까 1번은 동사 자리가 아니다. 이것까지 일단 나왔네요. 그렇죠? 자 2006년 통계라는 목적어까지 나왔습니다. 완전한 문장이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완전한 문장이네? 이제 수식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showing은 얘를 수식하고 있는 현재 분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showing 쓸래 아니면 shown 쓸래? 그러니까 ing 쓸래 pp 쓸래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ing로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아까 풀었던 거랑 같은 방식인데 뒤를 봤을 때 over cancer rate 나와 있고 그 다음에 had declined가 나왔어. 어라? 이거 뭐야? 잘 봐. over cancer rate 뒤에 had라는 동사가 또 나왔거든. declined 그러니까 had declined라는 이제 동사가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냐면 이 show 뒤에 대시 생략돼 있는 거야. 접속사 대. 이렇게 요 사이에. 그러니까 이 대절 요 덩어리가 이 showing의 목적어라는 거죠. 됐어? 그럼 어찌됐든 간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네모 가로를 보여주는 통계를 뭔가 이렇게 릴리즈 했을 때 뭔가 발표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어 있는 거니까 능동형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넘어가고 2번 보자면 이제 badly 부사 나왔는데 이 녀석이 이제 뭘 꾸며주는지 그러니까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가 되겠죠. 자, it turned this good news badly 하고 나왔는데 보통 요 자리에 badly 이제 부사가 나왔다면은 보통은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있는데 잠깐만요. 일단 볼게요. 일단 얘가 형용사라고 일단 가정을 먼저 하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bad라고 한번 가정하고 해보자. bad라고. 만약에 형용사라면은 일단 보어로서 쓰이거나 명사를 꾸며주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어로서 쓰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뒤를 봤을 때 It turned this good news badly in an article headlined Cancer Alarm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 구조를 조금 보자면요. 여기에서 이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얘거든요. turn. 이게 여러분이 좀 자주 못 보는 패턴이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turn이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 turn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뭐 이제 turn이라는 게 뭔가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떠하게 변화를 주다라는 패턴으로도 사실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임새가 되게 많죠. turn이. 우리가 보통 뭐 turn A into B 뭐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turn A to B 이렇게도 쓰고요. 아니면 그냥 turn into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오형식 패턴으로 쓰이는 건 아마 많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러니까 turn에 대한 특성을 모른다면은 사실 조금 풀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urn, this good news, 그 다음에 bad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bad.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ancer alarm이라고 이제 헤드라인된 그 기사에서 이 좋은 뉴스를 나쁘게 변화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보자면 that 나왔는데 절 관련인 것 같으니까 앞문장 부문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only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고요. In a single sentence of third paragraph 여기까지가 only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금 도치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only라는 게 문장 맨 앞에 나오면요, 이 only는 얘들아 부정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정어 알겠죠? 우리가 준 부정어라는데 only가 뭐뭐만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내가 예를 들어서 너만 나가지 마 이렇게 말했어. 예를 들어서 너만 나가지 마. 나머지는 다 나가. 그러면 여기서 only라는 의미 자체가 이 한 사람한테만 나가는 행동을 못하는, 즉 얘한테는 부정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only 자체가 부정어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그걸 좀 알아두시고,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오면은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죠? 자, 이거는 복습인데요. 우리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문장 맨 앞에 오면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났고요. 마찬가지로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오면 역시나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났었는데 쌤이 이걸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요 도치는 단순하게 도치시킨다 해서 단순 도치다 라고 했었고 이 부정어의 도치는 내가 의문문을 만든다고 생각해라 라고 해서 의문문 도치 이렇게 기억해두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쓰는 패턴 자체가 did라는 조동사를 쓰고 the news agency 주어 그 다음에 acknowledge라는 동사를 쓴 이런 패턴으로 나온 거죠. 됐니?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니네가 뭐 기억을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면 이렇게 외워도 돼. 어떻게 외워도 되냐면요. 장소 방향에 대한 부사가 나온다면 주어 동사 도치가 된다. 부정어가 나온다면 조동사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외워도 돼요. 이건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저는 의문문 도치 이게 더 편해서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이게 만약에 더 편하다면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동사의 주어의 동사원형 제대로 나와 있고요. 어쨌든 이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that the cancer rate, the statistic that really matters had 어쩌고 나왔는데 여기 볼게. 일단은 이 acknowledge에 대한 목적어가 대절이 나온 거거든요. 이 대절이 여기까지예요. 대절이 여기까지. 그럼 대절의 주어가 the cancer rate가 되고 대절의 동사가 had declined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사이에 지금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껴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cancer rate라는 그러니까 그 암 발생률 뭐 이런 건가 보죠. 근데 the statistic that really matters 여기서 that really matters는요 얘 꾸며주는 거야. statistic 얘를 꾸며주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뒤에 matters라는 지금 s 붙어 있는 여기 지금 선행사가 3인칭 단수니까 s 제대로 붙어 있고요. 뭐 that은 뭐 당연히 상관없겠죠. 위치 써도 되고 that 써도 되고 상관없고요. 그럼 여기 있는 명사는 갑자기 왜 나온 거냐면요. 이 콤마에다가 명사를 썼다는 건 결국에는 동격을 말하는 겁니다. 동격.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동격이다. 그래서 역시나 3번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면 another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뉴스의 개수가 뭐 이제 몇 개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뉴스가 2개가 있는데 뭐 one the other, 뭐 뉴스가 3개 있는데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지금은 뭔가 딱히 범위가 정해져서 지금 나온 건 아니거든요. 뭐 뉴스 기사가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어떤 기사고 뭐 나머지 하나는 어떤 기사야 지금 이런 패턴이 아니잖아.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another 역시 문제될 게 없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another가 형용사처럼 쓰일 때 뒤에 단수명사가 와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이 뉴스 에이전시라는 지금 단수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another가 역시나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4번 문제의 의도는 둘 중 하나인데 another 쓸래 the other 쓸래 이런 문제일 수 있고요. 아니면 another 쓸래 other 쓸래 이런 문제일 수 있어요. 오케이? another는 뒤에 단수명사, other는 뒤에 복수명사. 뒤에 단수명사 나왔으니까 일단 패스. 그리고 another냐 the other냐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범위가 제한적이면 the other.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죠. the other가 되면. another는 앞에서 언급한 거 외에 또 다른 거 하나. 이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another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5번은 뭐 엄청 쉬운 문제인데요. 뭐 large 필요 없고 unonborrow거든. unonborrow는 뒤에 복수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nadians 복수명사 왔죠. 됐나요? 이 unonborrow와 반대 속성을 가진 거. 그러니까 얘는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건데 많은 양을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deal of라는 표현을 씁니다. deal of. 됐나요? 여기서 이제 이 넘버를 강조해주기 위해 이제 large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우리가 a deal of를 쓸 때는 보통 이 great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많은 양이. a great deal of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사실 얘는 뭐 딱히 볼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제가 개별 참석할 때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8시니까 좀만 쉬었다.